1차 국가고시 응시 자격 요건 세 번째, 베루스펠트 에어쿤둥, 즉 진로 탐색입니다. 임상 의사가 아닌 다른 진로를 경험해보는 시간이에요. 저는 라입지히 의대 법의학교실에서 할 겁니다. 오늘은 10월 27일 법의학교실에 문의를 했더니 부검이 오전 8시 반에 시작하니까 맞춰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부검에 안성맞춤인 시간이 따로 있으리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부검을 하리라고도 생각한 적은 없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어쨌든 아침 잘 챙겨 먹고 법의학교실로 향합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더니 여러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저처럼 법의학교실에 직업 탐색하러 온 학생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수업을 들으러 온 9학기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업 탐색하러 왔다고 했더니 여기서 직업 탐색하는 학생은 처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일단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말이죠. 복장을 갖춰 입고 안내받은 해부실로 향합니다. 2시간 뒤 진로 탐색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아시는 분이나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법의학자가 되고 싶어 했던 때가 잠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국가고시를 보려면 갖춰야 되는 요건들 중에 진로 탐색 시간이 있다는 걸 듣자마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꼭 법의학 교실에서 이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이쪽으로 진로를 다시 하고 싶어 이런 이유에서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어린 시절에 염원했던 장래 희망에 대한 어떤 그리움? 에서 비롯된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남아있는 어떤 호기심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 메일은 올해 여름방학 때 라입지히 대학교 해부학교실에 보내놨었는데 그게 학기 중에만 이게 가능하다고 답장이 와서 여태 기다렸고 어제 다시 신청을 해서 오늘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발이 완전히 다 나은 상태에서 가고 싶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학과 일정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번 주를 지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총 2시간을 그 건물에 있었는데 2시간 전부 사체 해부실에서 부검하는 것만 봤습니다. 저는 부검은 짧게 보여주고 주로 약간 건물 투어? 있잖아요. 이 방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방에서는 저런 일을 하고 이런 거를 좀 길게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저를 처음부터 해부실로 데려갔을 때 조금 당황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도 시체는 처음 보니까 물론 병동 실습 때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몇 번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도 시체를 본 건 딱 한 번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망한 지 30분도 안 지난 분이어가지고 시체 같은 느낌도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시체를 본 거하고 시체를 해부하는 거를 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법의학자한테는 부검 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이 하는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러이러할 거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걸 한 번쯤은 언지를 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이걸 잔인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장면들을 좀 잘 못 보는 사람들이나 혹은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어제 전화로 신청할 때 신청은 하루 전날 전화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부검 일정이 그 전날 오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전화하니까 저한테 안내해 주기를 마스크 꼭 잊지 말고 아침 잘 먹고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오늘 아침에 김치볶음밥 정말 푸지게 먹고 갔는데 저는 다행히 시각적인 부분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소리가 좀 이렇게 미간을 좀 찡그리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로 진로 탐색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적어서 그렇게 자세한 매뉴얼이 없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있는데 제가 못 본 건지. 처음에 해부실에 들어가자마자 난데없이 그 얼굴 반이 날아간 시체가 한 구 있어서 일단 거기서 1차로 놀랐어요. 왜냐면 아예 목 위로 전체가 날아간 거면은 차라리 깔끔했을 것 같은데 비스듬하게 여기를 기준으로 윗부분이 없는 경우여서 좀 더 아랫부분은 남아있으니까 좀 더 기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옆에는 온전한 시체 한 구가 있었는데 2차로 놀란 거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시체들 있죠. 그거는 진짜 예쁘게 보이는 거라는 거였어요. 아마 이제 드라마에서는 확실하게 죽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분장한 거니까 그런 거겠지만, 제가 그 시신을 온전하다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그 시신을 바라보면 좀 어쩐지 미묘하게 불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신이 뭐 싫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괴리감 있잖아요. 그 일상하고는 거리가 먼 장면과 또 지극히 일상적인 장면이 공존하는 데에서 오는 그런 좀 이상하게 당혹스러운 느낌? 왜냐면 그 시신을 제외하고는 제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부분이 되게 평범했거든요. 담당 법의학자 말고 이제 조수 한 분이 따로 계셨어요. 근데 두 분이 부검을 하는 도중에 일상적인 대화를 밝게 주고받으시는 장면? 그런 게 좀 조화롭지 못하다고 느꼈던 게 아닐까. 단순히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본격적으로 부검을 보여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총 2구의 시체를 부검했는데 자세한 내용 이제 비밀 유지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방금 말했던 시체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해서 들어온 시체예요. 근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하는 거였습니다. 담당 법의학자 말에 따르면 그런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부검 수가 매년 늘어난대요. 대부분은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 나기는 하는데, 담당 법의학자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환자 가족들 측에서는 말하자면 의사 잘못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여기 머리 위가 없었던 시체는 기차 선로에서 발견된 시체인데, 1차적으로는 뭐 자살로 보이지만 혹시 타살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사실은 이쪽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법의학자 하면 떠올리는 부검이죠. 근데 이 경우는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검 담당하시는 분이 다른 신체 부위에 있는 부상들하고 이제 뼈가 부러진 방향 같은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사망 당시 이제 자세를 추측해내기도 하는데, 와, 옆에서 보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타살 가능성 자체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이 시체 부검은 다른 법의학자 분이 담당을 했는데, 이분은 저에 대해서 전혀 들으신 바가 없으셨나 봐요. 해부실에 조금 늦게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실 때에도 저를 좀 몇 번 보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별 말씀 없다가 제가 좀 더 이제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이제 옆에서 좀 알짱알짱 대니까 부검을 하시다가 저보고 근데 누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진로 탐색하러 온 학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가까이 불러서 이것저것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떼어낸 장기 같은 거 만져볼 수도 있게 해주시고, 저는 좋았죠. 왜냐면 해부 실습해볼 기회가 저희 학년의 경우엔 아예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것까진 좋았는데 중간중간 갑자기 해부학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쉬운 것들이었는데 독일어 단어들이 너무 갑자기 진짜 생각이 너무 안 나서, 예를 들면 신장 같은 경우 쉽거든요? 니에레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또 생각이 잘 나는데, 해부학 구술 시험이 너무 오래전이라 제가 멍청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멍청이는 아닌데 너무 멍청이로 보였을까봐 그게 좀 속상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체를 부검할 때에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던 걸 감안해도 냄새가 별로 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약간 신선한 피냄새? 그냥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 시체를 부감하던 중간부터는 좀 불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두 시체 다 사망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는 아닌 것 같고 주로 배설물 냄새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시체를 담당하신 분한테 지금 나는 이 불쾌한 냄새가 피 냄새냐 아니면 배설물 냄새냐 물으니까 무슨 불쾌한 냄새? 그러시더라고요. 1년에 많게는 700건 가까이 부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는 뭐 불쾌한 냄새라고 인식이 안 되시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두 분 다 부검을 하면서 그 녹음기에 이렇게 쥐시고 관찰한 내용을 쉴 새 없이 녹음하시던데 저는 진짜 래퍼인 줄 알았어요. 제가 들어본 그 어떤 독일어보다 빨랐고 끊임없었습니다. 그렇게 부검을 다 끝내고 나서는 정확한 직책은 잘 모르겠는데 상급자 3분이 들어오셔서 부검 내용을 듣고 뭐 의견도 서로 나누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는 의견서라 그러나요? 보고서? 거기에 서명을 하시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또 하나 느낀 점이, 물론 심각한 일반화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연일 수도 있고, 근데 확실히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관찰력이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아직 발이 완전히 나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는 그 진공 부목 신발 꼭 신고 나가거든요. 당연히 걸음걸이가 절뚝거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발끼리 단차가 있고, 여기는 신발 때문에 발이 뻣뻣하니까. 근데 첫 번째 부검 담당자하고 부검 조수는 저를 처음부터 보셨는데도 제가 그 신발을 신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 못 채시더라고요. 언제 아셨냐면, 두 번째 부검 담당자분이 저한테 힘들면 저기 의자 있으니까 앉아도 된다고 말해줄 때서야 아셨어요. 그리고 부검이 끝난 후에 들어오셨던 상급자 세 분은 방에 들어오시면서 일단 저를 스캔하시고 단박에 발을 눈치채시더라고요. 그 신발을. 종합하면 여러모로의 인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잠시나마 희망했던 직업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단순히 시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그 여름방학에 한국 법의학자분들이 쓰신 책 몇 권을 미리 읽었어요. 사무실 같은 데서 혹시 질의응답 같은 시간이 있으면 혹시 할 만한 질문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적어가기는 했는데, 제 독일어가 좀 많이 부족한 탓인지 썩 명쾌하게 해결된 느낌은 안 드네요. 나중에 더 조사한 다음에 그러고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던가 하려고요. 이번 동영상은 끝입니다. 안녕!